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무실 안에서 영상을 찍기가 좀 답답해서 날씨도 좋은데 밖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 개나리도 폈고 목련도 많이 피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밖에 가서 좀 오늘 수업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나왔어요. 자, 제 연구실 밖에 나와 있는 학교 정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새도 있고 이제 새싹들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벤치로 한번 가볼까요? 이 셀카로 이렇게 찍는 거는 뭐 저도 처음인데요. 뭐 한번 찍어보죠 뭐.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밖에 안 보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자, 뒤에 경치 괜찮나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져서 좀 밖에 바람도 쐬고 하세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가까운 그럴 수 있는 데 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걷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목련꽃도 피었고 저기 보면은 이제 개나리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죠? 인천은 좀 북쪽에 있어서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요 앞에 있는 벤치로 한번 갑시다. 네,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의실에 와서 앉아서 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편하게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금 지루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지난주 수업을 되게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파이썬에 대해서 좀 내가 설명을 드렸고 뭐 주피터 노트북, 그 다음에 콜랩, 뭐 그 다음 뭐 넘파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좋은 데서 컴퓨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그 다음에 콜랩을 다 이제 사용법, 개념도 알고 사용법도 좀 실습해보고 파이썬 간단한 코딩도 해보고 이렇게 했죠. 다 이제 앞으로 수학을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PC에 개발을 위한 어떠한 설치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클라우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 인터넷상으로 자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자원을 다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PC에 뭔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웹 브라우저만 열어가지고 구글이 준비해 놓은 이 파이썬 개발 환경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제공해준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 메모리, 저장 공간을 그대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PC의 본체가 만약에 없고 그냥 크롬 하나만 띄우면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재밌는 개념. MS 윈도우가 없어도 만약에 컴퓨터가 부팅하자마자 크롬 하나만 띄우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클라우드, 구글이 꿈꾸는 세상인 거죠. 가능하겠죠. 예, 우리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지금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구글은 우리에게 그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GPU를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쓰면은 장점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PC가 필요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만 있으면 돼. 껍데기만 있으면 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구글 또는 MS, 필요에 의해서는 다른 여러 벤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이 데이터를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 PC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저 파일을 제가 복사를 하거나 이메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클라우드에다가 다 저장해 놓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제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똑같은 환경이 뜨는 거죠. 뭐 한국에서 일을 하든 미국에서 일을 하든 어디 가든 동일한 환경에 환경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 실습실에 개발 환경을 설치해 놓고 실습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환경을 설치해 두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실습을 하고 집에 가서도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똑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MS 오피스 제품을 또 제공해줘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워드 파일도 만들 수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도 만들 수 있고 엑셀 파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문서도 작성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엑셀도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문서를 공유를 해서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이 한 문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하는데 문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돼요. 역할 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역할 분담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통상 집에서 어떤 사람은 한글에서 뭐 작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워드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다 각자 작업을 해서 취합을 해서 다시 나눠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쓰게 되면 거기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파일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고도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보고서를 같이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 좋은 점만 있을까요? 생각하는데 또 단점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중앙에 집중해야 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는 순간 이제 보안에 대한 취약점,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클라우드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전기를 생산을 할 때 집집마다 발전기를 두고 전기를 만들어서 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발전기 쓰는 사람 없잖아요. 거대한 발전소를 져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발전소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우리는 전기를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발전소에서 제공해주는 전기가 더 싸고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각자 집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쓰면 내가 일일이 발전기 연료 공급해줘야 되고 발전기 수리해줘야 되고, 그죠?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서 거대하게 전기를 생산하게 하면 거기에 보안이라든가 더 많은, 더 우리가 개인이 발전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이 가격이 많이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뭐 그죠, 군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써서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격리 시대,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그런 클라우드의 사용률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지금 여러분들 이 파이썬 말고도 다른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자바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구글이, 그 다음에 아마존이 여러분들한테 PC를 하나씩 다 주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만 띄우면 그 자체가 PC가 됩니다. 예, 아주 좋은 세상이죠. 예. 내가 PC가 없어도 내가 돈을 조금만 주면, 그죠? 고성능 PC를 인터넷상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어쨌든 클라우드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코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맛만 봤잖아요. 맛만 봤는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구조 시간에 그랬잖아요. 컴퓨터의 존재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데이터 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터 처리 맞나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컴퓨터인데,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겠어요?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 도구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설계된 거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처리를 위한 5가지 단계 이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내가 데이터 처리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가 작업이죠. 내가 집을 수리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수리를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수리를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하면 전기공사를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되고, 수도공사 하려면 수도공사를 위한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구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라이브러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대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니까 뭔가 갖다 놔야지, 우리 머릿속에 뭔가 가져와야지 이제 데이터 처리가 시작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예. 변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이 변수를 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 메모리 상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요. 이제는 근데 그걸 갖다 놓기 전에, 근데 데이터가요, 지금 저는 데이터 한마디로 했지만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딱 값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어떤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종류에 맞게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래요. 어떤 변수에는 데이터 밸류가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어떤 변수에는 데이터가 2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데이터 타입이다.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게 데이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 구조를 우리가 명시해 줘야 돼요. 이 변수에는 하나만 들어가는 데이터입니다. 이 변수에는 2개 이상의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개 이상의 값에 들어갈 때 순서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순서를 유지시키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순서로 유지시키지 않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또 데이터가 들어가면 변경이 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데이터 변경이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타입은요, 중복값이 허용이 안 돼요. 1, 2, 3, 4, 5, 6 이런 거는 되는데 111, 222, 333, 444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더라도 1, 2, 3, 4만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셋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속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어쨌든 자, 다음 영상에 보시면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하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선언을 했으면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장 데이터 구조를 정의해서 변수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넣어놓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데이터 한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컴퓨터를 쓸까요? 통상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여러 개 건의 데이터를 좀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맞나요? 예, 내가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거를 기계를 돌려서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든 언어는 이 반복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어는 반복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문이 for 문과 while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과정에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르게 조건을 줘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줘서. 그래서 조건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if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f 문. if 문을 써서 우리가 처리할 때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도, 도구도 선언해 놓고 변수도 선언하고 값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반복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 조건을 줘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 구조 시간 얘기했죠?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오고 메모리에서 CPU로 가져와서, 그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리턴, 출력해 준다 했잖아요.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반복해서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디스플레이, 보내줘야 되죠. 보내주는 과정.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쉽나요? 쉽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하려면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뒷다리 그냥 따라하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좀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 이해한 것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습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3주차 실습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영상은 화면을 캡처해서 다 보여주는데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또 과제를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알아서 잘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변수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주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학기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거 다 하나씩 하다 보면 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오늘 밖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또 기분이 새롭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남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렇게 찍으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강의실도 궁금하죠? 그래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까요? 브이로그 찍어서
제 연구실에서 강의실까지 학교 구경도 좀 시켜줘야겠네.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러도 됩니다. 댓글만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